네, 한강의 기적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하신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송영진 방송 아침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서울 교육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후보가 지금 보수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교육감 여론조사를 보면 이 보수의 분열에 따라서 조희연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진보 좌파 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완전히 망친, 그리고 해단과 악행들을 저지른 사람이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해서 4월 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의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조희연 진보 좌파의 교육감이 현 교육감이 32.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로 박선영, 조전혁, 조영달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박선영 씨가 21.3%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인물인 조전혁 씨가 10.8% 2위입니다. 보수 후보 중에서 2위고 전체 3위입니다. 조영달 씨가 7.7%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수 후보 중에서 조전혁 씨는요, 탄핵 부역자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과 함께 불법 사기 탄핵, 주영년 박근혜 대통령,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동조했던 탄핵 부역자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좌파 교육감들하고 전교주들하고 카르텔처럼 형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전교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교육 자체가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러한 모든 대통령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건국을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고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독재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김대중은 또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수십 년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단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파의 시대가 이제 열렸으니까 제대로 된 보수의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를 이루어서 이러한 교육감들이 교육의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수의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진보 좌파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는 것은 이미 발표를 진즉에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식에 대한 간단한 규모라든가 또 초청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잠시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취임식 초대 인원은 4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국회의사당이 취임식이 열리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은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한답니다.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축하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지자들이 아마 할 거예요. 유튜브 아시죠? 김성진인가 이런 애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만찬장은
청와대를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청와대에 만찬장 여기 영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하지 못하니까 이게 외부 장소를 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라호텔 영빈관이 그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물가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꼭 굳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해야 되는지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한데 다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개방을 하루 늦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혈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쓸데없이 쓰여질 때 우리가 혈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 혈세를 꼭 이렇게까지 호텔까지 빌려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에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뭐 이루어지겠습니까다마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참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취임식은 약 7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약 5만 명 정도. 뭐 문재인은 사기 탄핵을 해서 권력 찬탈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투표 다음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국회 노대론에서 약 500명 정도로 초청해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했다는 뭐 상황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취임식 예산은 약 한 33억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건 더 이상 논평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좀 시끌벅적한 소식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관한 소식인데 이게 뭐 용산이다, 뭐 국방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었는데 외교부 공관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참 이거 까탈스럽습니다. 진짜 까탈스럽습니다. 5년 계약직인데 참 요란합니다. 서울 한남동의 그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제로 이제는 뭐 확정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정 과정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먼저 가서 선택을 해서 뭐 인수위가 그걸 결정했다. 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당선인 측에서는 반대로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뭐 또 그 당선인 측에서는 사용 결정은 후보자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가서 이제 한번 살 곳이니까 봤다. 뭐 참 웃기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소식을 꺼내드린 거는 이거 관저든 어디든 간에 국민들한테 좀 볼썽사납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 자기만의 어떤 마이웨이, 그죠? 직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빵선 의원의 한계인 것 같아요. 빵선. 정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직에 있던 것들이 몸에 그대로 배워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수사해! 지휘 보아 막론하고 수사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지도자는 그런 게 제일 그 무서운 겁니다. 주변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여론을 듣지 않는 거, 여론을 듣는 척 하는데 밥은 여러 가지 먹고 사람들은 자기는 혼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밥은 먹는데 기자들도 만나는데 시민들도 만나는데 그 만남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형식적인 만남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거죠. 우파의 시대가 열렸고 이재명이 싫어서 문재인의 그런 어떤 4년, 5년 동안에 그런 어떤 적폐들이 정말 징글징글해서 윤석열을 찍었다라면 그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국민의 소통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뭐 육군 참모총장 공관 뭐 한다 그랬다. 이건 또 너무 낙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는 외교부 공관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들어가서 잘 사십시오. 잘 사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우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진정한 국민들의 소통을 들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까탈스럽게 좀 하지 말고 이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합니다. 이거는 별로 논평할 가치는 없지만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인데요. 이게 한덕수 청문회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자료 부실로 일정을 연기하고 또 보이콧도 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더불어민주당 놈들은 정말 그 586의 광기를 부리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인데, 자기들의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 33명, 34명을 국회 임명 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임명한 놈들이 이렇게까지 그 복리를 부리고 정말 악마들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586의 광기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깃발만 꽂으면 그 선택을 받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선택을 받습니다. 다소 뭐 20, 30석, 50석 이렇게 약간의 그 차이는 있겠죠.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정치의 환경 속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속이면 또 언제든지 다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들 여론의 집중력입니다. 약 제가 봤을 땐 30%에서 40%는 정해진 표예요. 특정 지역 사람들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당은 탄핵 부역당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뭐 고난이긴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다 저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이런 말이 생각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네요. 나쁜 정치인들이고. 여러분, 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개방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인수위원회 이는 그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이제 약 한 3만 9천 명 정도가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은 27일부터 오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보실 분들이 있으면 27일부터 사전 신청하시고요.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완전 개방한다고 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5월 10일부터 북악산으로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와대 그 인수위원회 청와대 TF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25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 청와대 문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5일 날. 이제 그 청와대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서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게 이제 녹지원이에요. 드넓은 여러분 그 녹지원이 거기를 볼 수 있고, 또 상충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월 10일 이후에 청와대 개방은 휴무 없이 매일 운영한다고 합니다. 1일 6회, 한 회에 6,500명씩 6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팀 가고 또 나오면 또 2팀 가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개방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청와대 개방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 5회 정도,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제외하고 1일 4회, 이제 이때는 약 한 10명 이하의 정원을 두어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만 운영한 것이 이번에 대폭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그 송영진 구독, 좋아요, 알림 안 누르신 분은 꼭 좀 여러분 눌러주시고 오늘 그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송영진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